네, 안녕하세요. 검사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다 일주일 만에 뵙네, 그죠? 예, 뭐 하루 쉬는 날 있으니까 금방 가네요. 네. 일주일 동안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자, 뭐 시장이 지난주에 좀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죠. 저 지난주 목요일까지 6거래일 연속 하락이었으니까 코스피 기준이요. 그 전주 말부터 중간에 하루 빠졌으니까 그 전주 목요일부터 좀 이렇게 빠졌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종목별로 되게 까다로운 시장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많은 종목들이 좀 빠졌다가 그 하락한 부분들, 이 부분들을 만회하지 못하고 다시 좀 올랐다가 밀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체감 지수가 상당히 좀 차가운 듯한 뭐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이제는 반등을 노려봐야 될 그럴 시점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이 지수 차트를 보시게 되면 보통 보면 되게 좀 경제 위기 뭐 그런 게 있을 때는 이 이격도가 더 많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보통 60일 이격도가 90 아래면 거기가 진바닥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장에서는 60일 이격도가 뭐 그렇게 크게 벌어지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정도 이격도가 벌어졌으면 뭐 자율 반등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파생 시장에서도 약간 좀 나은 그런 수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명인들을 복귀하고 뭐 그때 말씀드릴 때는 이 외국인들 콜매도 포지션이 좀 신경 쓰였습니다. 근데 지난주 말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들이 해소가 좀 됐어요. 그리고 저 옵션 쪽에서는 콜을 오히려 매수로 돌아섰고, 그 다음에 풋 쪽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렇게 아주 과거처럼 아주 강한 반등은 아니더라도 좀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기술적으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올해 초 이후에 이 62평선 자체가 꺾인 적이 없었어요. 꺾인 적이 없었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계속 좀 살아있는 모습이죠. 자, 이 파란 선이 62평선인데 여기서부터 상승으로 돌아서서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또 급하게 또 완급을 조정하면서 계속 이렇게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게 조금 꺾이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그런 반등이 좀 강하게 들어와 줘야 되는데요. 자, 그런 부분들이 없다라면 조금 좀 시장은 고생을 좀 시킬 수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반등이 나오면 물론 뭐 종목별로 차이는 있겠죠. 하지만 전체 큰 틀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반등 시에는 조금 현금을 조금 만들어 두시고 시장에서 조금 떨어져 나와서 시장을 한번 냉정하게 관찰해 보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일단 지금은 기술적 반등 나오는 구간이 됐으니까 기술적 반등에 좀 충실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오늘 제가 시장을 한번 보니까 먼저 거래 대금을 한번 볼까요? 거래 대금이 코스피가 8조 5천억의 거래 대금이 나왔고요.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도 더 나왔습니다. 10조 이상 나왔으니까 두 개 합치면 20조가 안 되잖아요. 양대 시장의 거래 대금이 20조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돈이 한 곳으로 돈이 몰립니다. 그러니까 돈이 거래 대금이 워낙 적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매기가 옹기가 도는 것이 아니고 몇 개 종목. 최근에 보시면은 초전도체가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자, 지난주 금요일하고 오늘까지 보니까 맥신 관련돼 있는 종목의 주가 흐름이 잘 나오잖아요. 이와 같이. 그러니까 몇 개 섹터에 집중적으로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상한가가 들어가는 거죠. 오늘 보시면 이게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보세요. 이게 나와 있는 이 종목은요, 태경산업이라는 종목이에요. 지난주 보세요. 지난주 금요일 날 상한가 들어가고 오늘도 상한가 들어가잖아. 이게 맥신 관련돼 있는 종목이죠, 그죠? 그 대신에 초전도체 관련돼 있는 종목 있잖아요. 이게 보면은 신성, 델타테크 같은 종목은요, 딱 하한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매기가 쏠리면요, 집중적으로 매기가 쏠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자리는 실적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움직이지 못하는 종목은 좀 여러분 시간 투자 좀 하셔야 됩니다. 손절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이제 배워야 산다 할 텐데 그때 제가 지금 실적도 좋고 자산 가치도 있고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제가 한 20개 정도 되는 종목을 제가 공개해 줄 거예요. 제가 그런 시간 한번 갖도록 할 테니까 아무튼 지금 시장은 거래 대금이 워낙 적다 보니까 몇 개 섹터에 돈이 집중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하나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우리가 코스피에서요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코스피 한번 차트 볼까요? 코스피 보세요. 이게 보시면요 코스피가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이게 스타캐스틱이라고 있어요. 맨 위에 보시면 이게 스타캐스틱이 보이시죠? 지금 스타캐스틱 보니까 퍼센트 K 값이 11에 와 있고요. 퍼센트 D 값이 지금 14에 와 있어요. 그러면요 주가는 단기적으로 저점에 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자리는 지수는 단기적으로 지금 저점 부근에 왔기 때문에 우리 이지펠 전문가가 이야기했듯이 기술적인 반등이 한 얼마까지는 나올 수 있냐면 2550포인트 한 2550포인트까지의 기술적인 반등은 나오니까요. 지금 자리는 좀 더 시간을 갖고 기다려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종목 진단을 이제 해야 되는데 아무튼 지금 시장이 너무나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토마토 정권통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거기다가 여러분들 종목을 올려주시고요. 전화 상담을 받고 싶으시는 분 02에 325에 8200번 제가 이제 번호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02에 325에 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궁금한 점 뭐 어떤 종목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유튜브 토마토 정권통으로 들어오셔서 글을 올려주시면 우리가 성심성의 우리가 종목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종목을 한번 봐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월청님이 올려주신 이노와이어리 한번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자 이노와이어리 한번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나와 있는 게 이노와이어라는 종목인데요. 지금 우리가 이 종목인데 우리가 5G 관련되어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실은 저는 이제 그 2021년도, 2020년도, 2020년, 2021년 또는 지난해까지 저는 이게 나와 있는 5G라는 종목은 저는 손을 대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5G에 왜 관심이 없냐면요. 제가 5G 관련되어 있는 종목, 대표적인 종목 있죠. 한 10개 정도 종목을 보세요. 보시면요. 실적이 말 그대로 형편이 없습니다. 이런 실적 가지고는 주가가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5G 종목이요. 재무구조도 상당히 불량합니다. 제가 재무구조가 불량하다고 하는 것은요. 단기 차익금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에요. 여러분들 실적도 좋지 못하고 재무 상태도 좋지 못하는 종목의 주가가 가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나와 있는 이노와이어리 한번 보세요. 이 종목 주가가 보세요. 이게 일봉이고 이게 주봉 차트예요. 이게 월봉 차트예요. 현재 주가가요, 여러분들 한번 시세가 이미 나왔잖아요. 이 종목 시세가 얼마? 2020년도에 9월 달에 이미 시세가 7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받은 거. 이거 주가 가기가 쉽지 않아요. 한 번 시세가 끝난 주식이에요. 한 번 시세가 끝난 주식은 상당 기간 동안 조정을 받아줘야 돼요. 보세요. 지금 올라간 상승한 기간 보세요. 요 상승한 기간이 언제부터 올라갔냐면은 2017년도부터 3년 동안 올라갔죠. 3년 동안 올라가고 지금 3년 동안 하락을 했어요. 여러분들, 1대1이야. 비율이 3대3이라고요. 3년 상승하고 3년 조정받았잖아요. 이 종목이 다시 반등을 주려면요.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상당 기간 동안 옆으로 행보가 나와야 돼요.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24,500원에 5% 가지고 계시니까요. 이거 주가 반등 주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반등 나오면 손실 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해 보이네요. 단기적으로 보면
20일 입병선을 회복하게 되면 뭐 24,500원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정도 반등이 나오면 전략 매도입니다. 싹 다 정리하세요. 정리하시고요. 지금 시장에서 핵심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반도체 하면은 금산에 반도체 하면 한미 반도체 이야기 얼마나 많이 해드렸어요. HP, SP 딱 두 개만 가지고 매매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2차 전지 있잖아요. 에코프로를 하시든지 아니면 포스코 홀딩스 하시든지 딱 종목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종목으로 배팅을 하시라고요. 이 종목은 기다리고 있다가 24,500원 오면 전략 매도하고 종목 교체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시노펙스 봐드리겠습니다. 자, 4,270원에 매수하셨고요. 예, 비중은 15% 매수하셨네요. 자, 정말 오래 갖고 계셨다고 목표가, 손절가 알려달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이 시노펙스는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입니다. 자, 요거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 국내 최초로 혈액투석기요. 자, 근데 이 혈액투석기가 지금 시장이 1조 8천억 정도 시장이 됩니다. 근데 요게 전량 수입을 해서 쓰던 거예요. 근데 요게 GMP, 이 GMP라는 거는 의료기기 제조 품질 관리 기준에 적합하다라는 인증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인증에 성공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 때문에 오늘 아침에 굉장히 강하게 그냥 바로 상한가를 말아 넣는 모습이었어요. 자, 분차트를 한번 보면 이때죠. 자, 9시 50분에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냥 쭉 일자로 이렇게 돼 있죠. 자, 거기서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일단 이 시노펙스가 시가총액이 지금 3천억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요. 자, 뭐 이게 지금 요즘 시장이 그렇습니다. 어떤 돈들이 아까 금산 전문가님 말해주셨듯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종목이 좋다라면 거기에 집중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 지금 상한가로 들어가고 문을 닫았다라는 거는 뭐 내일도 상당히 좀 크게 이렇게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로 해석하시면 될 거고요. 자, 지금 뭐 우리 시청자님 제가 대충 이렇게 차트를 봐도 한 2년 이상 고생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런 종목은 간단합니다. 자, 가다가 내일도 마찬가지로 좀 굉장히 강하게 출발할 거예요. 강하게 출발해서 좀 위쪽으로 이렇게 좀 쏠 확률이 높은데요. 내일도 조금 보셨다가 뭐 오전에 상한가를 이렇게 집어넣으면요, 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게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냥 갈 때까지 냅뒀다가 고점에서 거래량이 되게 많이 막 터지는 그런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그런 구간이 있으면 그날이 매도하는 날인 겁니다. 내일도 뭐 아침에 일찌감치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보유하셔야죠. 자, 지금 보이는 그런 자리는 일단은 뭐 한 5,000원 이상 뭐 내일 정도면 5,000원 이상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위로는 조금 매물대가 있습니다. 그 위로는 좀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5,000원 이상 구간에서 좀 거래량이 좀 터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그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손절가는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익절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자, 일단 뭐 보유를 하시다가 이게 오전에 상한가를 집어넣어야지 오후까지 거래가 계속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봐가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일단 5,000원 이상 정도에서 좀 매도 관점으로 노려보시고요. 5,000원 이상 가더라도 강한 모습이 나와서 상한가를 들어가면 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거래 터지는 날, 그날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잘 봐가면서 충분히 익절 가능하실 것 같으니까 잘 봐가면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 우주항공 관련 종목 하나 봐드릴까요? AP 위성이라는 종목이 있죠. AP 위성 이분께서 15,300원에 10%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죠. 자, 여러분들 우주항공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이게 나와 있는 뭐 AP 위성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우주항공 관련돼 있는 종목이 여러 가지 종목이 있죠. 뭐 제노코라는 종목이 있고, 뭐 세테르가이라는 종목이 있고, 뭐 인텔리안 테크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그죠? 다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차트 보세요, 다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게 나와 있는 게 AP 이승이잖아요. 하나 더 볼까요? 예, 세트를 가 보세요. 예, 차트가 다 똑같은 형태로 가지고 있죠. 예, 우리가 그 누리호 발사가 있고 난 이후에 예, 주가가 이렇게 지금 흘러내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우주항공이라고 하는 섹터는 이게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예, 이게 나와 있는 세틀가이나 뭐 인텔리안 테크나 AP 이성은요, 예, 제가 봤을 때 주가는 예, 가장 저점에 지금 와 있어요. 이 정도면 주가는 다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 자체가 거기가 뭐 38,000주. 아예 거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 종목 주가는 이렇게 내려온 거고요. 성장성 자체는 예, 충분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AP 이성이에요. 이렇게 하세요. 이거는요. 15,300원에 예, 10%를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이 종목은 예, 거래가 실리면요. 예, 지금은 거래가 없으니까 예, 기다리고 있다가 거래가 만약에 실리면 적어도 거래량이 얼마 정도의 거래가 한번 터져줘야 되냐면요. 앞전에 주가가 무너졌을 때 이 거래량이 얼마였냐면은 이게가 100만 주였어요. 지금 거래가 8천 주잖아요. 최소한 거래량이 50만 주가 늘어나면요. 거래량이 50만 주 정도가 나오게 되면 그때 5% 정도는 추가로 매수하셔도 됩니다. 지금 10% 가지고 계시니까 거래량이 한 50만 주 이상의 거래가 한번 터지면 그 50만 주의 거래가 터진다고 하는 것은 모멘텀이 발생되기 때문에 거래가 터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50만 주 정도의 거래가 터지면 한 5% 정도 더 추가 매수해가지고 이 종목 얼마에서 팔고 나오시면 되냐면 제가 봤을 때 14,000원에서 팔고 나오시면 돼요. 그러면 손실 보지 않고 매도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자, 지금 자리에 조금 내려오면 한 거래가 한 50만 주 정도 거래가 터지면 5% 추가 매수 하시가지고 그러면 15%잖아요. 한 14,500원 정도까지 가져가면 손실 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해 보이니까 제가 이 종목을 나빠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워낙 지금 거래 대금이 적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한 14,500원 정도 오면 매도하고 종목을 교체하자 그런 전략이니까 이 종목은요. 지금 자리는 가지고 계시다가요. 제가 봤을 때 한 조만간에 거래가 한번 터질 것 같아요. 그러면 5% 매수해서 14,500원에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KG 모빌리티 올려주셨네요. 자, 8,987원에 5% 매수하셨고요. 자, 이 KG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게 되면 자, 뭐 계속해서 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계속 누르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크게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 KG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저 환차익 뭐 요런 쪽에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는 뭐 그런 쪽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현대차 실적들 뭐 요런 쪽하고 상당히 좀 관련이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이 환율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수출 업체들한테는 상당히 좀 유리한 그런 관점으로 작용을 하죠. 자, 이 KG 모빌리티가 지금 시가총액이 1조 4천억 정도 되는 그 정도 기업인데요. 자, 시가총액이 굉장히 좀 시총 자체는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올해 1, 2분기 합쳐갖고 뭐 이익 해봤자 한 280억 정도? 예, 그 정도 수준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근데 시가총액이 1조 9천억 정도, 시가총액이 1조 4천억 정도 되는 기업이니까 뭐 상당히 조금 주가 자체는 높은 그런 위치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가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지를 못하고요. 계속해서 누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다만 기술적인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뭐 조금 좀 지금 여기서 쌍바닥을 기록한 것 같고요. 쌍바닥을 좀 보이다가 지금 박스권 상단 여기는 한 9,000원대 정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 거의 근처가 단기적인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일단 좀 주식 지금 시장 부분들이 아무리 기술적 반등 뭐 이런 부분들은
정도는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위치에 와 있지만요. 아주 전에처럼 강하게 그렇게 움직이기는 조금 좀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니까 조금 반등을 기다리셨다가 9,000원 정도 근처에서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9,000원 정도 오면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실적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오늘도 이따가 히든카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적 베이스로 하셔서 그렇게 조금 매매를 하시면 좀 더 안정적인 그런 수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9,000원 정도에서 일단 정리하고 종목 갈아타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유니셈이라는 종목 하나 봐드릴게요. 유니셈을 8,130원에 그 10% 가지고 계시는 분이네요.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유니셈이라는 기업이 우리가 그 반도체 공정상에서 유해가스 정화 장치라고 하는 스크러버를요 가장 먼저 개발한 기업이 이게 나와 있는 유니셈이에요. 그러니까 스크럽 우리가 지금 그 유해가스 정화 장치를 가장 먼저 개발하는 기업이고, 그다음 이 기업이 주로 하는 게 그 스크러버 장비하고요. 그다음 우리가 반도체 공정상에서 그 온도를 유지하는 우리가 온도 조절 장치라고 하는 칠러를 이 두 개 장비를 중점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과 같은 기업이 하나가 있는데 GST라는 종목 하나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 종목 한번 차트 보세요. 자, 이 종목에 한번 차트 보시고요. 이게 진단해 드릴 종목, 이거는 유니셈이라는 종목이고, 그 다음은 GST라는 종목 하나가 있을 거예요. GST요. 이게 GST예요. 이것도 똑같은 기업입니다. 이 GST는 우리가 이게 나와 있는 GST도 똑같은 유니셈하고 같은 업종이에요. 스크루와 철료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아마 이게 나와 있는 GST는 로봇도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고, 이거 나와 순수한 유니셈은 순수한 반도체 장비 업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종목은 이분께서 8,130원에 10% 가지고 계시는데 보니까 지금 수익이 나 있네, 그죠? 수익이 한 3% 정도 수익이 나 있는데, 이건 이렇게 하세요. 이거는요, 좀 시간을 갖고 좀 기다려 보세요. 시간을 갖고 좀 기다려 보시는데, 그 대신에 유니셈이라고 하는 종목은 이게 요 앞전 고점이 얼마냐면요, 이거 9,700원이에요. 요 9,000 만원 오기 전에 한번 팔아주세요. 만원 오기 전에 한번 팔아주라고요. 팔고 나서 다시 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입니다. 9,700원 정도에서 매도하고 다시 저점 매수하는 전략이고, 이걸 매도하면 반도체 여러분들 장비 중에서 어떤 종목을 들어가는 게 좋냐면, 제가 하는 거 잘 들으세요. 이게 나와 있는 한미 반도체라든지요. 다시 제가 설명드릴게요. 금산하면 떠오르는 거 한미 반도체. HPSP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HPSP. 요걸 하시든지요. 또는 유진테크를 하시든지요. 이게 유진테크예요. 아, 이게 유진테크 볼까요? 이게 유진테크는 이게 유진테크입니다. 유진테크 또는 리노공업을 하시든지요. 친절하죠. 제가 반도체 장비를 제가 4개 종목을 줬어요. 남바, 여러분 1번 한미반도체, 2번 HPSP, 3번 유진테크, 4번 리노공업. 제가 순서를 다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시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유니셈도 나쁜 기업은 아닌데, 요거는 9,700원 정도 오면 매도하고 종목을 제가 방금 이야기한 종목으로 교체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T로보틱스 올려주셨네요. 자, 23,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3%입니다. 목표가가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자, 이 T로보틱스는 대표적인 ARM, 그러니까 ARM이라는 거는 자율 이송 로봇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인 운반차 같은 것들, 이 무인 운반차는 AGV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리고 뭐 얼마 전에 지금 고객사로 SK온이 고객사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강점으로 작용하면서 최근에 단기적으로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오른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근데 이 T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님께서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 로봇 관련주들, 그 주식 관련 사채들, 요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뭐 다른 종목들도 이 주식 관련 사채들을 보유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요. 이 T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자, 뭐 올해 6월 23일 날 신주인수 건부 사채를 400억을 발행을 했어요. 근데 요게 전환가액이 16,762원입니다. 자, 238만 주예요. 238만 주고 이게 주가가 빠졌을 경우에는 11,734원까지 최저 발행가액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뭐 요거는 시간은 조금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죠. 내년 1년 후니까 내년 6월 달 이후에 물량이 나올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니까 아직 시간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한 3개월 정도 남았겠네요. 이 신주인수 건부 사채 말고 전환사채도 또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작년 11월 달에 발행한 거예요. 그럼 올해 11월 달부터는 행사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이거는 지금 뭐 한 105억 정도 지금 잔액이 남아 있는데요. 전환가액이 6,263원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6,263원에 이 전환사채를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식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올해 11월 달 이후에는 나올 물량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라면 물론 좀 길게 중장기적으로 2년, 3년 이렇게 본다라면 충분히 더 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좀 급등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또 전환사채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라면 지금 여기서 이 35,000원이란 가격 저거를 좀 쭉 위로 강하게 뚫고 올라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좀 상당 기간 매물 소화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리고 8월 17일 날 고점을 찍고 어제 오늘 음선이 나타났는데요. 자, 지금 뭐 오늘 움직임 모습들을 보시게 되면 이 음선을 만든 주체는 기관들하고 외국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들은 좀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부분들, 뭐 주식 관련 사채들 이런 부분들 조금 기억해 두신다라면 기술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뭐 5일 이평선은 깼지만 22평선이 워낙 강하게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22평선이 강하게 살아있을 때는 22평선을 한 번에 이렇게 무너뜨리는 경우는 없어요. 자, 여기서 찍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텐데 지금 현재 22평선이 있는 자리는 27,345원이니까 한참 아래 있죠, 현재 주가보다. 근데 이 22평선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자, 26,834원에서 345원이니까 뭐 하루에 한 500원 정도 이 22평선이 위쪽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면 주가는 조금 조정을 받고 이평선은 올라오면서 지지받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 번 정도 또 움직이는 모습이 나올 텐데 그 가격대는 이 가격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31,000원에서 2,000원 정도 사이 그 정도로 보시고요. 일단은 이 주식 관련 사채들이 조금 걸리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기관 외국인들 매도 물량도 약간 마음에 걸리니까요. 31,000원에서 32,000원 정도 사이에서 일단 한번 정리했다가 시간을 좀 투자를 하세요. 시간을 좀 갖고 느긋하게 기다리시다 보면 저 전환사채나 뭐 이런 것들 나올 때쯤 되면 주가 자체는 지금보다 많이 싼 구간에 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잡는 전략을 말씀드리겠고요. 31,000원에서 2,000원 정도 사이에 정리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화 하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시나요? 네, 아난티고요. 네. 8,740원에 냈었어요. 제가 아난티를 갔다 와서 네. 봤거든요. 개실도 확 남는 게 없고, 너무 골프장도 그냥 뭐 너무 잘 되고 그래서 저거 샀는데 자꾸만 사고 난 뒤로부터 빠졌어.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아난티 그 골프장이 경상남도 남해군에 있거든요. 거기 갔다 오셨어요? 네네. 경상남도 남해군 제 고향에 갔다 오신 거예요?
네, 사돈이 형건이 있어서. 아난티 골프장 갔다 오신네, 그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너무 멋지더라고요. 지금 골프를 좀 치고 계신가요? 네네. 그래 골프 치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아난티 골프장 갔다 다녀오셨구나. 네, 그 다음에 그래서 갔다 오니까 어떻습니까? 좋던가요? 너무 좋고요. 사람도 너무 많고 너무 고급스럽고 우리나라도 이런 곳이 있나 싶을 정도로 좋더라고요. 네. 예. 저는 제가 내 고향이 남해라서 제가 이제 항상 가끔 제가 그렇게 한번 지나가 보는데 이 아난티 주가가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반등을 준 이유가 제가 봤을 때 아난티가 매출액이 한 1조가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상반기까지가 매출액이 5조, 지금 5,400억 가까이 되니까 아마 잘하면은 아난티가 매출액이 1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매출이 1조 정도가 나오면 영업이익은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그런 보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 제가 봤을 때 단기적으로 보면 뭐 주가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제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종목은 재무 상태표를 놓고 봤을 때는 네. 어떤 게 좀 안 좋은 게 나올 수 있냐면은 네, 맞아요. 네. 유상증자도 한번 나올 수는 있어요. 네. 그런 생각하셔야 돼. 왜냐하면 사실은 아난티라는 기업이 국내 그 대표적인 그런 골프장하고 리조트하고 호텔을 운영하는 그런 기업인데 이게는 자금이 상당히 자금 집행이 많아지거든. 보세요. 여기가 부채가 7,700억에서 9,800억에서 1조 2천억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호텔을 짓거나 또는 우리가 뭐 이런 플랫폼을 우리가 이런 대표적인 휴양소의 플랫폼 지으려면 상당한 자금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단기 사채도 한 534개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 이렇게 하세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수익이 매수한 가격대가 8,740원이면 지금 좀 손실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수익을 내고 매도는 가능한데 오히려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한 9,000원 정도 오면 한번 팔았다가요. 네. 좀 더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좀 온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뭐 단기적으로나 뭐 중개 마찬가지로 매수가 한 8,700원 정도 오면요. 한번 매도하세요. 네. 한번 팔고 나서 얼마에서 매수가 가능하냐면요. 7,000원 정도에서 얼마든지 매수가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싸게 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다음은 네. 사실은 아난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리조트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자금이 상당히 많이 집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유상증자도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저는 회계 쪽으로 제가 상당히 제가 공부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 정도의 재무제표는 제가 봤을 때 이게 계속적으로 유지가 안 돼요. 어느 정도 가면은 그만큼 자금의 확보가 필요하면 유상증자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매수가 정도 오면 8,700원 정도 오면은 매도하고 싸게 잡으면 큰 문제가 없으니까요. 한 7,000원 정도에서 한번 재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제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다음은 DNF 봐드리겠습니다. 21,5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10% 매수하셨네요. 자, 오늘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뭐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이 DNF하고 비슷한 궤적을 그리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좀 8월 초순에서 중순 넘어갈 때 이때 고점을 찍고 좀 이렇게 쭉 밀렸다가 좀 반등을 시도하는 대부분이 좀 대동소이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시청자님들 보유하신 종목들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 마찬가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다행히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100원이라도 지금 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지금 실적 부분들을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작년보다 실적 부분들이 많이 좀 못해졌어요. 자,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겨우 뭐 한 5억 정도 영업이익이 흑자가 났는데요. 2분기에 10억 정도 적자를 내면서 저 반기 보고서에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좀 완전히 100% 좀 믿고 들고 가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요런 쪽 같은 경우는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은 기술적 반등 구간 뭐 가는 구간에 접어들었으니까 이 DNF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은 나오리라고 봅니다. 자, 지금 오늘 뭐 8% 정도 상승한 모습인데요. 여기서 오늘 기관이 한 6만 3천 주 정도 매수했네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또 1만 4천 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양선을 기관과 외국인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인데 이 추가 상승 같은 경우도 전고점을 뚫거나 그렇진 못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꺾어져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 22평선 요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자리가 지금 23,700원 정도에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내일 되면 요게 조금 더 내려올 거예요. 그러니까 23,000원 이상 정도에서는 조금 정리를 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뭐 기술적 반등 나오는 구간이니까 조금 기다려 보시고요. 23,000원 근처 23,000원 정도 그 살짝 위에 선 그 정도에서 일단 정리하고 나오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지주에서 하나 봐드릴까요? 이게 이분께서 골드파이님이 SK 22만 9천 원에 20%인데 이제 살려주라고 하는데 제가 뭐 살려줄 방법은 없고요. 제가 진단을 잘하는 게 살려주는 방법이죠. 제가 봤을 때 SK가 SK그룹의 지주회사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지주회사는요, 사실은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주사 그래요. 저는 우리나라의 업종 중에서 가장 싼 업종을 저한테 이야기하라고 하면 저는 지주사를 저는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이게 나와 있는 SK가 사실은 우리가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정제 마진이 축소되다 보니까 실적이 별로 안 좋았고 SK 하이닉스가 지금 적자를 보이고 있고 그죠? 뭐 SK 스케일 마찬가지. SK 뭐 바이오, 뭐 SKC, SK 그룹 자체가 지금 워낙 지금 지분법 평가 손실이 나오는 거니까 이게 나와 있는 SK 주가가 지금 현재 요 14만 원은요. 제가 봤을 때 주가는 그러니까 최악의 상태에 놓인 거예요. 여기에서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하방 경직이 나오는 구간에 와 있어요. 여러분들 SK라는 종목 자체가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10조면요. 주가 대단히 싼 가격에 이거는 10조를 기준으로 해서 SK는 10조면 주가 더 이상 팔 것 없어요. 이거는요. 지금 자리가 거의가 하방 경직이 나오는 자리예요. 이분께서 지금 비중을 20% 가지고 계시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시간 투자하세요. 제가 그 시간 투자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가능성이 없으면은 제가 시간 투자 말하지 않아요. 이거는요. 기다리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20일 입행선이 놓여있는 가격대 얼마? 16만 원까지 단기적으로는 이 정도까지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22만 9천 원이면 뭐 그렇게 큰 높은 가격은 아닌데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한 16만 단기적으로는 16만 5천 원 정도 좀 여유 있게 가져간다면 뭐 18만 원대까지의 상승 여력가 남아 있으니까요. 매도하지 마세요. 매도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한 16만 5천 원이나 17만 원 정도 오면 제가 항상 월요일 날 이 시간에 제가 출연하니까 그때 다시 저한테 문의하세요. 매도하지 마시고 비중은 20% 그냥 그대로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계시다가 16만 원에서 17만 원 사이 오면 다시 한 번 더 저한테 문의하시면 제가 그때 가서 또 진단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한번 제가 전략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효성 TNC를 올려주셨네요. 자, 45만 3천 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뭐 비중은 10%고 목표가, 손절가가 궁금하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자, 지금 손실이 뭐 굉장히 좀 큰 그런 상황인데요. 자, 요걸 보면서 우리는 또 한번 주가는 실적의 그림자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일단 요거 저 실적 나온 부분들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2020년에서 2021년 사이가 엄청나게 이익 규모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죠. 자, 이때 뭐 스판덱스 판매가 엄청나게 잘 되면서
실적이 정말로 돈을 그냥 갈고리로 끌고 모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야 해도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벌었습니다. 2021년도에 1조 4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흑자가 났어요. 근데 작년 2022년도에는 이익 규모가 10분의 1로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1200억 정도밖에 나질 않았어요. 자, 주가 흐름 한번 볼까요? 자, 보시게 되면 요거를 조금 크게 보시게 되면 주봉입니다. 2021년도 이때 96만 원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그때 96만 원 고점을 찍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거의 세 토막이 났죠. 작년에는 실적 따라 주가가 움직인 겁니다. 그럼 향후에도 이 효성 TNC 같은 경우는 실적 따라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뭐 분기 실적을 보시게 되면 지금 최악의 국면은 지나서 좀 나아지는 그런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최악인 거는 작년 9월 그러니까 3분기, 4분기 실적이 3분기가 1,100억이 적자가 났어요. 4분기가 430억이 적자가 났습니다. 근데 올해 1분기부터 좀 턴을 시작하는 모습이었어요. 1분기에 한 690억 정도, 2분기에 645억 정도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올해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한 3천억 정도 영업이익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좀 매수하신 가격대 이 부분은 올해보다는 이 실적 부분들 상승하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 올해보다는 실적이 내년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저 뭐 손절가도 얘기를 해달라 그러셨는데요. 자, 뭐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종목이니까 일단 손절가는 정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시청자님, 이왕 좀 상당히 오랜 기간을 기다리셨습니다. 뭐 1년 이상 이렇게 기다리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저라면 기다릴 것 같아요. 실적 하나 보고 기다릴 것 같습니다. 실적은 최악의 국면을 지났고 지금 올해 3천억 정도가 영업이익이 흑자가 나고 내년에 좀 더 흑자가 난다라면 영업이익의 한 10배 수준 정도 그 정도까지는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배 정도 수준이면 뭐 얼핏 계산을 해봐도 60만 원 정도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산이 나오니까 우리 시청자님께서 손절매는 감행을 안 하시고 그냥 좀 이렇게 시간을 좀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일단 현재 상태에서 좋아지는 실적 보고 좀 보유를 시간 투자를 좀 하시고요. 내년 정도까지 가면 한 60만 원 정도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네페스라는 종목 하나 봐드릴게요. 이분께서 그 네페스 매수한 가격대가 22,700원에 5% 가지고 계시네요. 우리가 후공정 파운드리 쪽인데 이 네페스는요. 사실은 이 기업은 지금 별도 기준으로 놓고 보면 기업의 실적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연결 기준으로 들어가게 되면 적자잖아요. 그만큼 자회사가 좋지 못하다는 거죠. 그죠? 자회사 보면은 이게 몇 개의 기업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데 자회사의 실적이 엉망이다 보니까 연결 재무제표를 보면 이 보세요. 연결 기준 볼까요? 연결 기준을 보니까 이 보세요. 이게 연결 기준이잖아요. 여러분이 재무제표 보실 때 이게 연결 기준이에요. 연결 기준 보세요. 자, 적자죠. 2020년도에 36억 적자고 2021년도 164억 적자고 지난해 67억 적자고 올해 3월 달까지 1분기까지 290의 적자잖아요. 적자잖아요. 근데 별도 기준으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죠? 예, 별도로 들어가면 보세요. 다 166억 흑자잖아요. 흑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는 자회사의 실적이 나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네페스라는 종목 하나만 놓고 보면요. 주가 내가 봐서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자리 보세요.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자리 이 정도 빠지지 않는 종목이 있나요? 여러분들 지금 7월 말부터 시작해서 이 정도의 하락이 나오지 않는 종목이 있나요? 다 이렇게 하락이 나왔어요. 이거는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 다 이렇습니다. 이거는 무슨 큰 악재가 있어 주가 내려오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시장과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분께서
22,700원 5% 가지고 계시는데 이건 이렇게 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요. 여기에서 주가가 한 번만 더 내려오게 되면 요 가격대가 대략 얼마 정도 되냐면 여기가 지금 17,100원이나 17,200원 정도 되는데 지금이 17,450원이니까 만약 혹시나 17,000원 정도가 딱 깨지면요. 이거는 추가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에요. 잘 들으세요. 지금이 17,450원이니까 지금 자리에 추가 매수하지 말고 지금 5% 가지고 계시니까 만약에 17,000원 정도가 무너지면 5% 정도는 더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얼마까지 가져가 볼 수 있냐면 2만 원까지는 가져갈 수 있어요. 이거는 2만 원까지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17,000원 오면 5% 추가 매수해서 2만 원에 매도하는 전략. 그러면 손실 보지 않고 매도가 가능하니까요. 22,000원에 샀잖아요.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보성파워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4,400원에 매수하셨으면 좀 비싸게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떨어지는 과정에서 매수를 하셨다라면 9,050원까지 간 적도 있으니까 3월 달에요. 자, 그러니까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자, 저 바닥 아래 지하가 있는 그런 형국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 보성파워텍은 대표적인 원전 관련주로 분류되는 그런 종목이죠. 자, 그래서 실적 부분들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 일단 매출액은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보다 지금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1,000억 정도가 늘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작년은 적자에서 좀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자, 이 얘기인 즉슨 현 정부의 원전 정책 관련해 갖고 어느 정도 수혜를 보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이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가총액 자체가 1,500억 정도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높은 그런 시가총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어떤 재료가 생기면 좀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실적 부분들 일단 흑자 전환했으니까 조금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다만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그게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이런 경우는 지금 여기서 쫓아가면서 매도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자, 현 정부에서 가장 에너지 정책 쪽으로 가장 밀고 있는 게 원전 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심심하면 한 번씩 나올 겁니다. 지금 유럽 원전 폴란드 쪽도 마찬가지 폴란드나 체코 쪽 이런 쪽의 원전 얘기들도 조금 나오고 있고 국내에서도 원전 관련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언제 몇 월 며칠 날 이 원전 관련 뉴스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하지만 심심하면 한 번씩 그런 얘기는 나옵니다. 그리고 주가 자체는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자, 보시면 작년에 있었던 저점 자리 그 저점 자리까지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자, 이런 모양이 나오면 기술적 반등 그 정도는 노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니까요. 현재 상태에서는 그 원전 관련되는 어떤 좋은 뉴스들 이런 것들을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 보시고요. 일단 반등 나오는 구간에서는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자, 보시면 여기 이런 구간이 있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요 위에는 이렇게 위쪽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좀 막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가격대가 지금 한 4,000원대, 4,500원 정도 그 정도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보다 살짝 높은 그 정도 수준입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 쫓아가면서 매도하는 거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자,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4,500원 정도에서 정리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주식하실 때 이제 이게 이 종목을 보면서 느끼는 게 이제 다음에 진단할 종목에 대해서 느끼는 게 역시 실적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는구나. 이 실적이 뛰어나니까 주가는 이렇게 사상 신고가를 만드는구나. 볼까요? 솔루엠이라는 종목입니다. 솔루엠 보시면 이분께서 이 솔루엠 종목을 얼마에 매수를 하셨냐면요. 보세요. 이 종목을 27,000원에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데 5%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오늘 종가가 지금 33,350원. 이게가 일봉이 이게 주봉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월봉 차트. 이 종목은요 사상 신고가 갑니다. 이런 주식이 사상 신고가 간다고. 이 종목의 사상 신고가가 얼마냐면요. 이 종목의 사상 신고가가 2021년 2월 달에 기록했던 39,800원이에요. 오늘 종가가 33,350원이에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도 제가 이게 나와 있는 게 이 솔로엠이라는 종목이 그 삼성전기에서 이 기업이 분사한 기업입니다. 원래는 이게 삼성전기 거였어요. 그러니까 삼성전기에서 이게 전자기기 부품 쪽을 분사해서 나온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다 어디 잡혔는 전부 다 삼성전자의 매출처가 삼성전자라니까요. 우리가 이 종목은 우리가 TV용 이런 그 파워 모델이라든 또는 모바일용 아바타 같은 우리가 아답터 같은 걸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 실적이 대단합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종목에 제가 실적을 보니까 한번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매출액이 1조, 2020 1조, 2021 1조 1,000, 지난해 1조 6천. 영업이익이 지난해의 영업이익이 756억인데 전체가 올해 상반기에 이미 944억 나왔잖아요. 최고 영업이익이 나왔죠. 그죠? 보세요. 여러분. 그럼 올해 영업이익은 2조 정도, 매출액은 2조. 영업이익은 사상 최고 한 1,8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는 기업이잖아요. 이런 기업이 알짜배기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종목을 매매하실 이런 종목. 제가 오늘 이게 솔로엠이라는 종목을 이야기해 드렸으니까 주식을 매수하실 이런 종목이 조정받으면 이런 종목을 잡으세요. 저는요, 이거 잡으면 30% 수익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추세를 만들어 가잖아요. 주가가 이렇게 반등쯤에 조정, 반등쯤에 조정, 반등쯤에 조정, 반등쯤에 조정, 조정. 이거 주가 얼마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까? 기다리면은 한 28,000원 정도 내려올 수 있겠네요. 기다리면 한 28,000원 정도 내려오면 그때 매수하시면 되겠네. 올라갈 때 매수하지 말고, 조정 받으면 한 28,000원 정도 내려오면 매수해가지고 얼마까지 가져간다? 사상 신고가 가져가면 되잖아요. 왜 사상 신고가가 가능하냐면요. 실적이 사상 최고가 나오면 주가도 사상 신고가 나오는 거죠. 주가의 실적과 주가는 같이 동행하는 거니까요. 이 종목은 이분께서 비중을 좀 더 실으세요. 조정 받으면요. 지금 22,700원 5% 가지고 계시니까 만약에 한 28,000원 정도 내려오면 5% 더 추가 매수해서 10% 정도 가져가가지고 사상 신고가까지 한번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가 잠깐 쉬는 동안 여러분들 그 정권통 유튜브에다가 종목을 올려놓으세요. 우리가 그러면 잠깐 쉬고 와서 또 봐드리고요. 그 다음 전화 상담을 한번 받고 싶으신 분들은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